먼저 우리들의 미래 같이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까요? 계속 성장하는 회사, 그죠? 건전하고 선한 회사, 꼭 필요한 제품, 그런데 좋은 품질, 거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이 안에 다 핵심이 있죠, 우리 비전이. 그리고 놓친 노후 준비에 대한 희망, 연금, 그리고 꿈만 같은 고소득. 돈이 필요 없고 내적 자금만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란 거죠. 지금 요즘에 뉴스에요.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3년에서 5년 뒤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발 중인 로봇은 간단한 이제 부품들을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찝어서 옮기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간단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점점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조금 더 사람만큼 능률이 오르게 될 거예요. 그게 5년 정도, 그리고 아주 길게 봤을 때 10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로봇 한 대 가격이 2만 달러 정도가 된대요. 2만 달러. 그런데 미국에서 회사원들 1년 연봉 평균치 보면은 한 3만 8천 달러 정도가 된대요. 그랬을 때 2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로봇을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로봇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로봇가 한 대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가 이렇게 계속 이제 농사를 짓고 약을 뿌리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로봇을 소유한 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방식이 참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이런 로봇가 인공지능으로 일을 하는 시대가 안 온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딥러닝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기존 사고로 보면은 코딩을 잘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이렇게 정해놓은 행동대로만 하거든요. 로봇가 딱 정해놓은 행동을 잘 입력해놓은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일을 하는 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소득이 필요하겠죠. 로봇을 살려고 하면 또 몇 대 살려고 하면요. 그리고 자식들도 한 대씩 사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노후 준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노후 준비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가능하기는 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렵다는 거는. 그런데 수많은 선진국을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요. 전 세계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대에 괜찮은 직장을 가졌을 때 이야기죠. 20, 30대. 그러면 지금 이미 베이비 부머 세대거나 혹은 50대, 60대가 이미 되어서 이제 노후까지 10년, 20년도 안 남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대안책이 애터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애터미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적성 여부를 많이 따져요. 애터미 안 해본 거고 사람들이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또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성 여부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무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노후가 준비가 안 되면 그 삶이 더 적성이 안 받겠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후는 그보다 더 적응 안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뾰족한 노후 대책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애터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봤는데요.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해되는 건 있는데요.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오는 거는 총 돈의 5% 정도밖에 못 미친대요.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대출을 낼 때,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살 때 있죠. 아파트 같은 거. 그 대출을 낼 때 무에서 그냥 유가 창출된대요. 그냥 은행에서는 숫자를 입력하면 없던 돈이 생겨요. 5억이라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냈어요. 그래서 4억을 3억, 4억을 대출을 낸다. 그러면 그 3, 4억이라는 돈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 봤을 때 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그랬을 때 없던 돈이 막 생기기 때문에요. 돈이 많아지죠. 막 불어나는 거예요. 증식하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인 은행 시스템이에요. 실물로 나와 있는 현찰은 5%조차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산상의 숫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실제로 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여기 마트에 가보니까 애호박이 분명히 예전에 살 때 1,000원에 샀는데 990원에 샀는데 2,600원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가가 올라는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애호박 안 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내 봉급이 줄어들었다는 거랑 사실은 똑같거든요. 봉급이 줄어든 거. 그래서 봉급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지만 실제로 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해요. 자, 물가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준비가 적당히 돼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굉장히 이제 그 학자들 이런 강의 같은 거를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대요. 상당히 많은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저축을 해놔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0살에서 30살까지 인생이 있어서 적자를 본대요. 적자를 보고 그리고 60까지 흑자를 본대요. 돈을 번다는 거죠.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60부터 100세까지 적자를 본대요. 그러면 30에서 60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흑자를 통해서 적자를 메워야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많은 회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회사에 오라고 하고 또 이 사업을 해보자고 하고 한다는 거죠. 잘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미래 유통이다, 온라인 유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걸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온라인 시대에 맞는 유통사업인가 그걸 실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설득하려고 해봤을 때 미래 사업이다, 미래 유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샤넬 같은 가방이 정말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잖아요. 근데 뭐 동네 메이커가 짝퉁이 안 생기죠.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진짜 명품이 존재하고 그리고 겉만 흉내내는 짝퉁들이 많다는 거죠. 구분을 해야만 되겠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툭 던져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죠. 우리 열정적으로 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길을 가는 애터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기존 유통,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과의 경쟁을 선포하고요. 그 실제로 그 유통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유통적인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가성비만 봤을 때 소비자가 이익을 보느냐는 거에 관점을 두는 거죠. 돈을 뭐 버는 걸 떠나서요. 그냥 유통적인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보다 더 이익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애터미의 순수 소비자로 봤을 때 거기서 캐시백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유통보다 앞서가고 있고 이기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적인 측면까지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요. 소비자만 했을 때도 이익을 상당히 보고 있죠. 수당이 없다라고 하면은 유통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캐시백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썼던 비용에 있어서 약 7, 8%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애터미 캐시백은. 왜냐하면 한쪽 라인은 소비자가 안 하잖아요. 두 라인 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측 라인으로 30만 PB를 맞추는 그것만 계산을 해봤을 때 약 8% 정도의 7% 정도의 캐시백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여기서 제품을 소비를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 약 7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마트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마트에서는 캐시백이 이거보다 훨씬 작죠. 1% 정도, 뭐 2% 정도, 혹은 어떤 데는 0.2%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있는 캐시백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혹은 그 마트에서 다시 쓸 수밖에 없게끔 상품권으로 나눠주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못 쓰고 1,000원 단위로 쿠폰을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쪼잔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캐시백이 모여서 현금으로 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여기서 나 혼자 한다면은 8%지만은 내가 나 정도로 쓰는 사람 한 3명만 회원가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캐시백이 상당히 재미가 있는 수준이다. 아이들 학원 한 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이 소비자만 하더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를 서너 명 정도를 만드는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강의를 듣게 해줄 수 있는 애터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도널드 트럼프 말고도 다른 대통령도 이런 말을 또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것은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인식이 안 좋은 불법적인 이런 나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 들리시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좀 파고들어서 오히려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정상적인 회사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회사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있고 문제가 가장 없고 충분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회사. 단언컨대 저는 애터미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가 돈 벌기 좋은 기업 1위가 애터미라고 한다면요. 2위랑 1위랑 2위의 차이는 저는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월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늘려봤자 5%, 10%밖에 월급이 안 오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2배, 3배, 4배씩 소득이 늘어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소득은 사업을 했을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모으고 그래서 지출을 하면서도 남는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집도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는 집을 굉장히 좀 덜 좋은 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자기 수준보다 조금 좋게 사기 때문에 어, 사업이라는 거를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집 가계대출 갚느라고 사업 투자비로 투자할 생각을 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끼고 사업을 하게 되고 어, 그게 이제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사업이 잘 될 텐데 여유가 없으니까 좀 뭐 투자적으로 아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업이 안 되고 3년 안에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이 엄청 많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좋은 직업을 가지면은 또 부자가 될 수 있지만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 누가 봐도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부자들의 자녀만 또 될 수 있는 부자들의 어, 그 권리라고 해야 되나? 부자만이 될 수 있는 직업이 돼버렸어요. 사교육도 있는 집 자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 사다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이 어, 굉장히 뛰어난 어,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그래서 뭐 대기업의 연구원이 된다거나 뭐 이러면요 연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다리가 없다고 봐도 조금 무방하죠. 그런데 사업 비용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매력이죠. 특히 저 같은 간이 작은 사람들은 돈 들여가지고는 뭘 못할 것 같아요. 막 확실하게 자신 있는 거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돈을 내게 합니다. 자, 자본 투자금이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그 가게를 차릴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입비를 요구하고 거기서 뭐 몇백만 원 정도를 회원가입비로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애터미는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기존 유통이랑 경쟁한다고 했죠. 그래서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가입비가 없고 이 가입비가 어떤 형태냐면요. 우리가 10명이 모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10명이서 전부 다 100만 원씩을 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가위바위보에서 1등한테 반틈을 주고 2등한테 남은 반틈을 주고 3등한테 이제 남은 반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7명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가입비예요. 그래서 가입비라는 돈을 내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비를 내고 돈을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는 많이 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구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벌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자체는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이 버는 것.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죠.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한테서 신입사원, 대리, 팀장, 그다음에 뭐 과장, 임원까지 봤을 때요. 과장이랑 팀장이랑 급여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차이 이 정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은 할아버지가 먹고 남은 거를 애들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어른이 많이 먹고 그랬다는 거죠. 좋은 거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은 좀 순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정도가 있다고요. 10명이 진입비를 100만 원씩 냈는데 7명이 돈 한 푼 못 받고 그리고 3명이서 다 가져가는 거고 그 중에서 가위바위보에서 1등이 그 중에서 반틈을 독식을 한다. 밑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겠죠. 그래서 진입비라는 개념은요. 그 회사의 매출이요. 진입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진입비가 없으면 회사의 매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규가 진입비를 내는데 그 신규가 언제까지 계속 들어와 줄 거냐는 거죠. 보통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하던 사람들만 설득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거 나왔대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진입비 내고 여기서 돈 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요. 몇백만 원 이렇게 벌려고 그 약간 눈치 게임 같은 걸 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진입비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이 그 회사의 매출이고 수당을 주는 출처라면요. 곧 신규 확보가 끊겨지기 때문에 그 수명 또한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뭐 3년 갈 것 같다, 5년 갈 것 같다, 이렇게 그 꾼들은 파악을 하기 때문에요. 3년 갈 것 같다고 하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그 조직을 통째로 뜯어서 또 다른 회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입비가 있는 회사들의 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조직을 통째로 뜯어서 옮기는 그 리더는 그 따라오는 리더들, 중간 리더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서 또 데려가고 그 위에 있는 그 회사에 옮겼을 때 그 회사로부터 계약금 같은 거를 받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계보도에 가입되는 것도 그렇고 계약금 같은 거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제법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텀에서 버는 돈은 가소로울 만큼 많이 번다고도 들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큰 조직을 떼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정말 신규로서 들어와서 조직을 이제부터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조직이 조금 생기려고 하면 위에 있는 리더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회사로. 어, 연금이랑은 거리가 멀죠. 그냥 사기에 가깝죠, 사실상. 근데 그런 거랑 애터미랑 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애터미도 그거랑 똑같다라고 모르면서 하는 말.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면은 일을 못하겠죠. 또 같이 해보자고 누군가에게 할 때 죄책감이 생기겠죠. 이게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설득력이 약한 차이예요. 저는 우리가 애터미가 정말 괜찮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강의를 초대하잖아요. 같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걸 초대를 하죠. 가치를 전달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한 초대가 잘하는 방법 혹은 못하는 이유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초대하고 싶은 간절함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조금
애터미랑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요. 조금의 어떠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으면요. 절대로 초대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애터미 수당의 출처는요. 가입비가 아니라 정말 실 소비자들,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쓴 물건들로 일어난 매출들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 거고요. 회사는 회사 총 매출의 35% 중에서 회사 총 매출 중에서 35%를 우리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100%다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35% 몽땅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4.89%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법으로 35%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수당을. 그거는 뭔가 유사 수신행위에 근접하다. 그리고 경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35%라고 정해져 있지만 정말 유사 수신행위, 금융 피라미드 이런 거는 그 회사 총 매출의 70%, 80%도 수당으로 풀거든요. 실물이 없는 거니까, 상품이 없는 거니까, 상품이 없는 건데 진입비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많으니까 70%, 80%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머리카락을 상품으로 한다, 이거 마진, 이거 뭐, 그냥 이런 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수정 세트 뭐 이런 거,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막 시가보다 10배를 더 붙여도 작품성을 이야기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은 것들은 회사 총 매출의 7, 80%까지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걸 법으로 막아놨고요. 35% 이상 풀어주고 있다는 것은 다단계 법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방문 판매로 등록이 되어서 불법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 불법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5% 넘으면요. 그래서 애터미는 34.89%이 정도로 이제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0.0 몇 퍼센트 차이는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튼 뭐 35%에 근접하게 최대한 근접하게 해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불법 피라미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일단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불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교육도 무색하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데요. 뭐라고 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냐면 법 다단계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방문 판매로 등록이 있다는 거를 오히려 자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수당 체계가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방문 판매로 등록되어 있다. 불법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불법이라는 걸요.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입비라든지 혹은 유지비 이런 걸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경영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강제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를 만들어놨다는 거는 강제적인 어떤 조항이 없으면 스스로 물건을 안 사는 그 정도의 가성비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애터미는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어도 사업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사요. 왜냐하면 이 상품성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잘 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는데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이 사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애터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애터미 거 말고 다른 걸 사 쓴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신규한테만 사 쓰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사 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진입비를 내는 그 구조의 다단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확보가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애터미 제품이 안 좋다면 만약에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은 몰래 다른 제품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장 또한 진입비가 있어서 신규 확보가 안 되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도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은 사업자 회원과 소비자 회원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사업자 회원, 소비자 회원이 그 경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때 계보도에 보면요. 이렇게 뭐 사업자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지만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지. 사업자 회원 따로, 소비자 회원 따로. 사업자 회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사업자 회원도 좀 등급이 있어요. 밑에서 발생되는 그 매출의 몇 퍼센트를 뜯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격을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내가 뜯어먹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가입비를 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높은 등급의 사업자로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가입 때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자를 한다.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 회원을 한다면 그 안에서도 등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입비가 뭐 80만 원만 내면 된다던데요. 하지만 좀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먹기 위해서는 150만 원, 조금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먹기 위해서는 350만 원 이렇게 진입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할 거면 제일 높은 걸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하고 그죠? 할 거면 제일 높은 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품의 가성비가 기존 유통에 비해서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요런 거는 돈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 수당을 주는 그 돈의 출처가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사기꾼한테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요. 그 돈에 대한 출처는 궁금해하지 않고요. 그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해서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초등학교 뭐 운동장에 무슨 일제시대 때 남겨놓은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하면 그 수익이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소득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다 알리게 됐을 경우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몰래 그 학교를 매입을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만들어진 다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1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뭐 1000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자산 중에서 뭐 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한번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넣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잃게 되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뭐 20%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돈에 대한 출처가 어디서 돈을 굴려서 주는지에 대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20%를 준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1000만 원 정도를 한번 내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자를 20%를 줘서 200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알리고 또 자기도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대출까지 내가지고 냈는데 그랬을 때 이자가 계속 2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당할 때 빠져나오면 그 사람 돈을 벌어요. 그런데 누가 이길까요? 그 사기꾼이 이길까요? 그 적당하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자, 그래서 사기꾼은 전반적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신규 확보가 늘어나서 이 진입비라는 형태가 계속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은 돈을 계속 받다가요.
이제 주춤하다 싶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잃고 하겠지만 그 사기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나가는 거죠. 그게 조이팔, 주수도 이런 희대의 피라미드 사건이죠. 이때 이런 그 대사건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거랑 애텀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지. 이거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미지 속에는요, 어, 다단계, 피라미드,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돈을 넣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 이자율에 미쳐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원가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원 확보하는 거, 우리가 제품을 권하고, 강의에 초대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강의에 초대하는 거를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광불급,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할 때,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미친 거는 뭐냐? 이자율에 미쳤던 거고요. 끌어들이는 거는 뭐냐? 너도 이자율 20%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와 하고 끌어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끌어들인다는 건요. 강의를 들어보는 거. 정보 전달 차원이죠. 잃는 거는 시간뿐이에요. 근데 들어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얼토당토 않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시간 한두 시간 쓰는 것도 그것도 피해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줄 만큼의 관계나 사이에서는요. 어, 그 정도도 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맥을 만들고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다고 하는 거에 정보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한두 시간 정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몇백만 원의 진입비를 내게 해서 끌어들이는 거랑은 다르죠.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데서요. 다단계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은요. 애텀이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애텀이랑 관계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거냐면요. 했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성공을 하지 못해서 시간을 날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잘못된 스폰서를 만나서 불법적인 회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경우. 정상적이지 못하게 애터미를 했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 사례로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런 좀 부족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판단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피해 사례라고 할 만한 피해 사례가 없어요. 피해 사례라고 할 만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내가 바르게 일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건 피해 사례가 아니죠. 자, 그래서 폰지 사기인지 확인하라. 이건 뭐냐면요. 더 바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나보다 좀 더 바보가 사줄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코인, 그래서 제가 표현하자면 99%의 코인들은요. 99.9%의 코인은 폰지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혀 가치가 없는 그래픽 쪼가리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샀고 그게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걸 또 사는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샀냐면 지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코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폰지 사기. 그래서 진입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입비를 낼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했죠. 신규 확보가 불가능해지게 되면.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신규 확보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소비자가 계속 매출을 일으켜주잖아요. 그런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진입비 같은 개념은요, 진입비를 내는 사람들이 없으면 매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신규가 들어와 줄 건데요? 절대로 신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기를 들어가요? 돈을 낸단 말이에요. 한계점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짜리 다단계도 있고요. 1년짜리 다단계도 있고요. 3년짜리 다단계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매출이 줄어든다 할 때 없어지거든요. 조금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3년 가는 거고요. 좀 많이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5년, 7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리빙 같은 회사들 있죠. 옛날에는 정상적인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들 또한 진입비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폰지, 이 사기에 비슷한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신규 확보가 끝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애터미가 그래서 폰지 사기인가요? 애터미가? 애터미는 내가 지금 낸 돈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 또 낼 돈이 없어요. 순수하게 어, 필요한 것만 사요. 강제 조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강제 조항이 정말 없느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더라고요. 강제 조항이 없을 리가 없다. 음. 쌍심지를 키고 찾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는 어, 강제 조항이 없어요. 분명하게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 내가 안 좋다 싶으면 안 사면 되고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좋다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안 좋다면요,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회사의 제품력이 꾸준하게 좋은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회장님이 경영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 신경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회장님이 경영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요. 어, 회사가 잘 돌아가게끔 어, 방향이 잘 잡혀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제품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회사에게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이런 사업자와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감은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장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면 회사에서도 잘 받아들이고 리뉴얼을 계속 해주죠. 굉장히 이렇게 제품을 리뉴얼을 부지런하게 바꿔주고 이런 회사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근데 뭐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준다는 게 참 고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폰지 사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폰지 사기가 뭐예요? 누군가 물으면요. 그거의 폰지 사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른 회사들 중에서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는 괜찮은 회사들, 또 글로벌 미국계 회사들 중에서도요. 다 괜찮은데요.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이 마케팅에서 오는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대다수는 아주 작은 돈도 못 벌게 만들어 놨다면 그걸 나쁘다고 하기보다는요. 그거를 알고 뛰어들어라고 말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벌 걸 알면서도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대기업에 임원되는 것보다도 가능성이 적어요.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면은 뭐 4만 명 중에서 뭐 50명 안에 들어야 되는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4만 명 중에서 50명 정도 확률로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확률이죠. 근데 이런 그 위에 있는 사람만 막 몽땅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 거기서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건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위에까지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만요, 그것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애터미의 마인드예요. 쉽게 말하면 임페리얼까지 못 됐다고 하더라도요, 샤론 로즈 마스터만 돼도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렇게 만들어놨죠. 정말 오토 샤론이라고 하면요, 중산층이 아니라요, 부자에 속해요. 제가 예전에 그 애터미를 하면서 대리운전을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 어떤 세무사분을 만났어요. 세무사분을 만났는데 연봉이 2억이래요. 연봉이 2억. 대단하죠. 세무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나 봐요. 근데 와이프도 세무사예요. 와이프도 연봉이 2억이래요. 둘이 합친 연봉이 4억이에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어, 오토 샤론 정도가 되면요. 오토 샤론이 되면요. 그 세무사 정도 돼요. 그 세무사. 자, 그럼 오토 샤론까지 못 됐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직급을 오토로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을 거의 못 번다고 봐야 되는데요. 애텀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 제일 밑에 직급이죠. 근데 그거를 유지한다고 해도요, 괜찮은 회사의 월급 정도 됩니다. 괜찮은 중소기업의 격리 정도의 월급 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직급까지 달성을 해도 어, 상당히 보람되고 괜찮아야 되겠죠. 근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가야만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하후 상박 시스템으로요. 밑에 조금 그 덜 이루었어도 목표치를 조금 덜 이루었어도 더 많은 소득을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적은 매출로 많은 소득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직급자에게. 자,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정말 값지다는 거죠. 자, 다단계들이 어떻게 피해를 끼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지도. 자, 이런 피해 사례들을요, 사장님들이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여유 있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도요, 그 다단계로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10명에 9명은 설명을 못하고요.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설명을 하는데 그 한 명이 말하는 그 피해라는 게요. 애텀이랑 관계없는 피해. 지금까지 일하면서도 제대로 설명하는 분은 못 봤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이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들이 다단계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거지 실제로 다단계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폰지 사기예요. 금융 피라미드 사기란 말이에요. 금융 사기.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금융 사기, 금융 사기. 잘못 엮어가지고 다단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애터미 제품은 주력 상품이 이제 생필품이죠. 근데 기호품인 경우는요, 가격 비교가 잘 안 돼요. 아까 전에 자수정 세트 말씀드렸죠. 장롱만한 자수정 세트 진열장이요. 만약에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1,500만 원에 팔아도 그게 괜찮은 가격인지에 대한 분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더 좋다, 뭐 뛰어나다, 막 몸이 나았다, 자고 일어나면은 막 싹 나았다. 약간 근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력 상품이 되게 될 경우에 가격을 3배, 4배, 5배까지도 뻥튀기를 할 수 있어서 마진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마진율이 많다 보니까 수당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기라는 거죠. 사기라는 거죠. 경찰에는 왜 안 붙들려 가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산 거기 때문에 경찰이 간섭할, 법적으로 간섭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으로 다단계 등록이 되어 있는 채로 기호품을 주력으로 하면서 거품을 잔뜩 붙여서 팔게 될 경우에요.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본인이 욕심 부려서 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유통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 회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원들 중에서 수당에 관심 없으면서 제품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돈을 벌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인터넷 재판매로 되는 것들을 많이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서 차다올 매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터미. 불법 재판매에서 일어나는 매출 있죠. 그걸로 다시 애터미가 잘 막으면 일어날 매출들로 인해서 애터미가 아직까지 성장 여력도 더 있고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이렇게 뭐 애터미 인터넷에서 딴 데서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개선돼야 될 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 정말 저렇게 수당 필요 없이 애터미가 좋아서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오히려 그 반대로 비전을 느꼈어요. 와, 정말 어떻게 이 많은 수당을 포기해가면서 그냥 인터넷에서 사버리지? PV도 안 받고. 그만큼 제품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를 알아볼 때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잣대를 세워서 회사를 보는 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박한계 회장님의 회사 선택의 4가지 기준인데요. 어, 회사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10년 뒤 없어지지 않을까? 혹은 30년 갈까? 혹은 50년 갈까? 혹은 내 자녀에게 상속하고 3대까지도 상속할 수 있을까? 이 회사의 생존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진입비 이야기할 때 다른 회사들은 3개월짜리도 있다고 했잖아요. 진입비를 내 사람이 계속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생존 기간은 신규가 확보될 때까지란 말이죠. 근데 이 애터미는 그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 경쟁만 좋다면. 자, 그랬을 때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회사도 지금 유행 갔다더라. 애터미도 유행 간다. 뭐 애터미도 유행 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되게 똑똑한 척 하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너무 모르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보면요. 되게 미워요. 얄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행이 어디 있어요? 유행이. 시장에 유행이 있습니까? 물건 사러 가는데. 근데 무슨 뭐 유행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이야기하냔 말이죠. 그거는 진입이 있는 회사들이요. 신규 확보가 끊어지면요. 그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회사 이제 그만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유행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입비도 없는 애터미를 보고 유행이 갔다 뭐 유행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시장, 뭐 편의점 이런 건 유행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진입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을 애터미도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혼쭐을 내주세요. 자, 경영진의 능력과 도덕성이 훌륭한가도 잘 따져봐야겠죠. 경영 능력만 좋으면요,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조이팔 같은 사람 경영을 얼마나 잘했어요. 수조원을 먹고 튀었으면 경영을 잘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도덕성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사기꾼이 되었죠. 근데 우리 회장님의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보통 경영자가 말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의 강의는 어, 1시간짜리 강의가 수십 편이 올라와 있죠. 수백 편이. 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회장님의 생각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생각과 능력과 도덕성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또 경영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어,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뭐 알아볼 때 경영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경영자를 안 믿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가 그 회사의 전부예요. 그 경영자, CEO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그냥 방향 자체가 완전 움직입니다. 폭스바겐의 CEO가요, 잘렸거든요. 왜 잘렸냐면요, 전기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모든 바탕을 깔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사 관련된 사람들이 약간 탄핵처럼 쫓아내버렸어요, CEO를. 자, 그래서 그 CEO가 쫓아내고 나서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CEO를 앉히면요, 자, 이제 그 회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폭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CEO의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어, 물론 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몫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좋으니까 하겠죠. 일단 제품이 좋다는 걸 못 느끼면요, 사업하기 힘들어요. 제품이 좋고 싸다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죠.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가? 나한테 적합한가? 그래서 내가 내 말이라고 하면은 껌뻑 죽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있다. 그럼 나 이거 할 테니까 먼저 온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은 막 붙는다. 뭘 해도 성공하겠죠. 아마도 이미 엄청난 부자거나 엄청난 사회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부자입니다. 성공자고. 그런 사람들이 애터미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억을 더 벌겠다.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 그런 분들한테는 한 달에 1억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미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적합한 거는 뭐예요? 내 자녀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내 남편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내 형제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오히려 몽둥이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말려요.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자, 그런 나인데, 어, 정말로 스타 마케팅, 그 미국계 회사들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연예인이 만약에 한다, 아메일 한다, 성공하겠죠.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봐도 알 것 같아요. 아메이 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탈퇴하고 그 연예인한테 다 가버리겠죠. 무조건 초단기간에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내과 의사 선생님, 현직 내과 의사 선생님이, 자, 애터미를 한다. 애터미 아니고 뭐 다른 걸 한다.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해모임을 먹으라고 하는 거랑요. 저 같은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거랑요. 너무 다르겠죠. 자,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물론 애터미도 능력이 좋으면 더 잘 성공하지만요.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내 인맥 안에서 성공할 사람 안 나오거든요. 건너가서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대수라고 하죠. 대수. 단계가 넘어갈수록 나한테 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는 어, 프로테이지, 매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대수가 멀어질수록 줄어들거든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 내 주변에 나온 사람 다 평범하겠죠, 대부분. 그리고 그 사람에서 넘어가고 대수가 넘어갈수록 괜찮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대수를 거쳐서 나오고 나면은 대수가 멀어졌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프로테이지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이 여러 라인을 키워야 되는 경우는요, 운이 좋아서 한두 라인은 성공시켰다고 봐도 라인을 넓혀야 된다는 건요, 내 직대에서 뭔가 리크루팅이 되어서 성공자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직대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없거나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공을 못하는 마케팅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보상 플랜을 잘 들어보시면요, 정의롭죠.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죠.
다른 일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에 취업해서 임원하는 것보다 쉬워요. 임원은 달아봤자 뭐예요? 몇 년 뒤에 또 사퇴해야 되는데. 그죠? 임원 달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애터미는 임원 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임원 되는 것보다 스펙도 없어도 되고, 능력도 없어도 되고. 그런데 임원보다 높은 소득이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나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되는 사업인가? 무조건 예스죠. 인터넷 쇼핑몰이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서민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 중에서 유통인데, 이 유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해도요, 샴푸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머리카락을 뭐 그래픽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머리는 감아야 되겠죠. 샴푸가 없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인가? 저는 이 돈 버는 도구로 봤을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필수 항목이라고 봅니다. 애터미를 해야 되는 거는. 자, 회사 다녀도 애터미 해야 되고요. 주부도 애터미 해야 되고요. 지금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애터미 해야 되고, 백수도 애터미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왜냐? 노후 준비가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 이 모든 애터미의 비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기초교육 과정을 8번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알게 되고, 비전을 알아야 목표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지금 요런 이제 오늘은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다 들어보셔야 비전을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초대를 하면요, 다 초대 들어봐야 되겠죠. 늘 하던 말씀은 좀 조금 넘어가고요. 매몰 비용이 없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적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잘 살죠. 그래서 좋은 품질을 필요로 하고 가격도 괜찮아야 돼요. 자, 그리고 돈은 버는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강사를 초빙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돈이 너무 뒤로 새는 돈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교육 시스템과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력 성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성공자들끼리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스템에서만 강의를 하고 거기서 강의한 것을 모두에게 송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회사들은요. 그룹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그룹에서 모든 것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내야 되는 일도 많고요. 성공자들이 다시 재투자,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번 돈을 집에 못 가져가고요. 써야 됩니다. 재투자를 안 하면 다른 그룹에 뒤처지기 때문에 써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스템의 약한 팀들은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지출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벌면 세금만 많이 내요. 근데 이렇게 뒤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요, 그죠? 정의로운 보상 플랜, 재심 합력, 시너지 효과, 고정 관리 비용 이런 것들. 그래서 애터미가 제품을 싸게 하고 우리한테 수당을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은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발생되는 비용을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비용이 줄었다는 건요. 회사가 휘청거릴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500만 원 버는 가정이 있어요. 이 500만 원 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00만 원을 벌 것을 딱 맞춰가지고 차도 그랜저를 뽑고 집도 조금 더 넓은 집을 가고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카드 할부로 샀어요. 왜냐? 다음 달에도 500만 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안은 50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일이 조금만 안 되거나 매출이 줄거나 혹은 뭐 교통사고 나서 몸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500만 원에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500만 원 통째로 없어져야지 망하는 게 아니고요. 500에서 400만 내려와도요. 뭐 카드 서비스, 뭐 리볼빙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가계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500을 벌면요. 500만 원 벌고 한 200만 원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 제로가 됐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 비용이 적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고정 관리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10%, 20%만 떨어져도 부도가 나버려요. 20% 떨어지면 구조조정 일어나고요. 직원 다 자르고요. 30% 매출 줄어들면요. 부도 나버립니다. 고정관리비용 때문이죠. 애터미는 고정관리비용이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10%보다 작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사실상 큰 매력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잡아도 5%. 카드 수수료, 택배 수수료야 뭐 물건이 나가는 게 적어질수록 뭐 적게 내겠죠. 근데 고정 관리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3.5%. 이게 조금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5%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비교할 곳이 없을 만큼 적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단계 피해 사례.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피해 사례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로 보면요. 시간 투자가 곧 돈인데 이 시간을 잃으면 돈을 잃는 거다. 이 개념이에요. 요거를 기회비용인데 내가 어디 가서 취업을 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텐데 애터미에서 200만 원을 못 벌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피해 사례가 아니라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활동량이 이제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내가 시간 투자한 거에 비례해서 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2시간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마 하루에 8시간을 애터미를 하는데 잘 안 됐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하루에 뭐 10시간을 애터미를 했는데 나는 시간을 날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못했으면 10시간 했는데 안 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10시간을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업무일지라는 게 있죠. 업무일지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봐왔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하면요. 지금 우등생에 속해요. 하루에 3시간 애터미 하는 분들은요. 우등생에 속할 만큼 3시간을 넘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연금을 만들 수 있고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도 잘 살펴보면 하루에 애터미 하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집을 나가고 혹은 뭐 오후 늦게 집을 나가고 또 만난 사람들은 몇 명 없고 만나도 어떤 특별한 뭔가 액션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특히 이렇게 보면요 적었는 내용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업무일지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 업무일지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는 모든 사업자 중에서요, 업무일지가 어느 정도 탄탄한데, 적어도 우등생에 속하는데 안 되더라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뭐 애터미 그거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노력과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3시간만 투자도 솔직하게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2명, 3명 만난다는 거죠. 1년 만에 성공한다고 봐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 봤을 때요. 내가 월급을, 내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받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일을 한다면. 그랬을 때 300만 원이라고 만약에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오늘 하루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일당을 뭐 한 12만 원, 13만 원을 안 받고 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애터미에서 뭔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회사 출근하면 사장님 눈치 보여서 이렇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비용을 지불했다는 건요, 다른 데서 돈 벌 기회를 빼고 애터미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막기 위해서 부업이라는 방법이 있죠. 내가 하루에 애터미를 3시간 이상 활동을 못하고 있다. 반드시 나중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부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서도 소득이 생기면서 애터미에서 적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적은 속도로 진행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집중 몰입을 하자. 어차피 이거 고소득 되고 연금성 만들어 놓으면요.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안 요소들 그리고 문제점, 고민들은요. 한 방에 다 없어지잖아요. 한 방에. 모든 고민들은 돈에 연결되는데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만 돼도 싹 사라지잖아요. 이거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 집중 몰입을 해가지고요.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집중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자, 제품, 보상 플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분명한 차이점, 태생부터가 다르고 DNA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 요거를 오늘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